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 그릇을 보면서 야 쌀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뭐 치킨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스파게티가 나왔다, 뭐 빵이 나왔다 이럴 때는 뭔가 신기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쌀을 먹게 된 역사가 있잖아. 우리가 사는 곳, 이 한반도에서 잘 자라고, 또 밀이라는 작물 자체는 우리 땅에서는 그다지 잘 자라지를 못하고, 쌀 문화가 있으니까 또 반찬 문화도 있고, 뭐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또 생선류 이런 다양한 요리의 형식이 쌀 요리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양 요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빵 굽죠. 많은 경우에 구워요. 그죠? 스테이크도 굽고, 그리고 뭐 피자도 굽고, 어떤 경우는 뭐 훈연을 하고, 그죠? 이런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식의 그런 음식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몸은 그러한 작물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왔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급식은 과학입니다의 저자 이광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보통 과학책이라고 하면 이 실험실이나 공식을 떠올리는데, 작가님은 이 급식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왜 하필 급식이셨는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화합물이죠. 우리가 매일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음식, 영양소 이런 것도 다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화학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지를 결정하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음식을 좀 독특하게 바라보신다. 보통 치킨 보면 그냥 맛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작가님은 화학 반응을 떠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인지.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제가 과학자잖아요. 특히 이 화학 실험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지, 반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온도에서 튀김을 해야 맛있는지, 계란찜을 할 때는 전자레인지에서 얼마 동안 돌려야 하는지, 이런 그 정확한 어떤 레시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도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 맛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요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관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계속 그 과정을 튜닝을 하는 거죠. 집에서 뭐 청소도 해보고, 맞아요. 음식도 해보고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게 실제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작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상생활이랑 과학이랑 연결되는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독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대중을 위한 이런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화합물이 있어요. 그 화학 반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이 닿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세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음식, 집에 냄새가 많이 나면 그 냄새 나는 화합물을 우리가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나의 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잖아요.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물리가 우리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세상이 좀 더 밝아 보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 오늘 급식은 과학입니다잖아요. 이제 급식은 이제 뭐 초중고생들이 다 먹지만 학교 식당에서도 이제 급식을 먹게 되는데, 이거 급식 쓰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딱 쓰실 때. 그 책의 서두에서 제가 시작한 글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 그릇을 보면서 야 쌀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뭐 치킨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스파게티가 나왔다, 뭐 빵이 나왔다 이럴 때는 뭔가 신기하다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쌀을 먹게 된 역사가 있잖아. 우리가 사는 곳, 이 한반도에서 잘 자라고, 또 밀이라는 작물 자체는 우리 땅에서는 그다지 잘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쌀을 이제 주식으로
삶기 시작을 했는데 그 쌀 문화가 있으니까 또 반찬 문화도 있고 뭐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또 생선류 이런 다양한 요리의 형식이 쌀 요리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양 요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빵 굽죠. 많은 경우에 구워요. 그죠? 스테이크도 굽고 그리고 뭐 피자도 굽고 어떤 경우는 뭐 훈연을 하고 그죠? 이런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식의 그런 음식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몸은 그러한 작물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왔고 그래서 아시아인과 또 뭐 유럽인들, 아프리카인들의 이 생리 자체가 아주 다르죠. 그리고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급식이 뭐 카레다라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레가 대체 왜 생겼을까? 카레라는 것은 실제는 인도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음식이지만 세계를 돌다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그런 역사를 보면 또 굉장히 재밌고요. 과학자가 과학만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과학자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와도 이 과학의 역사가 맞물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그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스탁 마켓은 아니고 주식. 주식 네네. 주식 말고 밥, 쌀, 국수 그거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지역마다 왜 달라졌을까? 쌀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곳, 물을 대서 따뜻한 지역에서 쌀이 나고 밀은 좀 건조한 곳,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잘 자라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밀이 쌀보다는 잘 못 자라죠. 밀을 기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쌀만큼 쉽게 자라게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쌀을 우리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밀하고 쌀을 구조를 보면 좀 달라요. 쌀은 껍질만 벗겨내면 알곡을 삶기만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밀은 껍질과 그 속에 있는 알곡 자체가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루를 내서 껍질 부분을 제거를 하고 가루를 쪄서 먹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보니 쫀득쫀득하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때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생성되면서 쫀득쫀득해지는데 그러면 이걸 갖고 덩어리를 지어서 한번 구워볼까? 반죽을 길게 뽑아서 국수처럼 만들어 볼까? 그쵸. 이러면서 이제 그 밀 요리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귀찮게 뭘 빻아요. 그냥 뭐 삶기만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훨씬 쉽죠, 쌀이. 그쵸. 그러다 보니 밀처럼 밀을 가공하는 다양한 그런 조리법은 쌀에는 별로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밥이랑 떡밖에 없는 거예요. 카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카레나 좀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좀 자극을 즐기는 존재라는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향신료나 이런 것들의 맛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신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추라든지 우리가 양념이라고 부르는 것들 특정한 향을 내는 그런 것들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맛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런 향신료들이 좀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맞아. 고추 같은 경우 캡사이신이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이 엔돌핀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막 짜증이 났는데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 지금 입안엔 불은 나지만 조금 있으면은 침이 씻어내면서 그다음에 이 고통이 사그라들면서 어떤 뭐랄까 이 유포리아가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져요. 예, 그게 그것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이. 일종의 마약을 즐기는 거죠. 엔돌핀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라는 ENDO라는 것이 내부라는 뜻이에요. 내 몸속에서 생기는 몰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서 합법적인 마약이 나와서 고통을 씻어주니까 좋잖아요. 맞아요. 예, 다행히 이건 뭐 다른 종류의 합성 마약처럼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그 다음 날 화장실에 갔을 때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운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았군요. 김치 얘기도 좀 카레랑 김치랑 먹으면 맛있는데 한국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김치는 좀 특이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맛있어지잖아요. 이거에 네. 비밀이 있는지. 서양의 그 절임 요리들을 보면, 채소 요리들을 보면 그냥 뭐 소금 뿌리고 그걸 절여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치의 경우에는 젓갈을 많이 쓰죠. 그리고 채소에 소금을 뿌려서 그걸 내버려 두면 세균 중에서도 유산균이라는 녀석이 이 김치